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로 벌써 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분갈이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 화분 크기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같은 사이즈에서 흙가리 형태로 해주게 되는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반대로 화분 크기를 줄이는 형태로 분갈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홈가드닝에 있어서 알아두시면 마음껏 자란 수영의 나무를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곳도 없는 듯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받으셨다가 홈가드닝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비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에게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마음껏 자라고 크게 화분을 늘려가면서 키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피가 큰 것은 키우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영상의 내용이 충분히 큰 것도 외형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서 홈가드닝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개체는 지난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었던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인데, 이것도 그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분갈이 후 잘 적응을 해서 이렇게 새순도 많이 돋고 꽃망울도 맺힌 상태이기도 하지만, 화분 크기를 좀 줄여서 좀 더 나은 위치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런 외형 줄이기 작업을 마음먹으셨다면 언제 해줘야 되는지 그 시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식물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식물의 분갈이 시기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꽃이 없을 때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꽃망울이 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저는 꽃을 보는 것보다는 이 작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작업에 앞서서 가장 먼저 화분 사이즈를 얼마나 줄여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화분 크기를 선택하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작은 화분으로 무리하게 옮겨 심게 되면 잘 자라던 식물이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을 두고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작업을 해줄 이 화분의 크기는 표준 토분 20호분인데, 작게 만들고 싶다고 절반 사이즈인 10호분 정도의 사이즈를 한 번에 확 줄여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식물의 뿌리나 생육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줄일지 결정해 주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딱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참고로 일반적으로 30%를 넘지 않는 정도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5호분으로 이 정도 크기로 줄여줄 건데, 이것도 잠시 후에 뽑아서 뿌리 상태를 보고 어디까지 작업을 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뿌리 상태를 보면은 뿌리가 양호하게 아주 잘 발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 흙을 털어내고 그리고 엉킨 뿌리 부분들을 좀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펴주실 때는 이런 대나무 막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의 흙을 이렇게 털어냈는데, 이 털어내는 수준은 뿌리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많이 털어내주면 좋지만, 식물을 키우시는데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면 너무 무리해서 다 털어내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대략적으로 앞서 미리 생각해 놓으신 화분 사이즈에 맞을 정도로 털어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쪽 부분만 빼고서 바깥쪽은 다 털어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를 잘라내는 당근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작업에 앞서 잠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근 작업의 목적이 단순히 뿌리의 외형적인 부피를 줄여주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식물을 옮겨 심으면서 잔뿌리를 발달시켜서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키우던 식물을 작은 화분에 옮겨 심고 싶다고 이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구겨서 작은 화분에 심게 되면 그 구부러진 긴 뿌리 부분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잘라 주실 때도 그냥 막 잘라서 화분 크기에 쏙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지치기처럼 어느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지 알고 잘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것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흙을 털고 뿌리를 펴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화분 모양 그대로를 큰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뿌리가 잘 정리가 돼서 키워오던 형태이거나 아니면 발근이 잘 되는 종류라서 뿌리를 막 잘라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실내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키우실 거라면은 이렇게 뿌리의 흙을 잘 털어내고 뿌리를 펴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잘라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뿌리 형태는 이 원줄기를 기준으로 팔방으로 뻗어나간 팔방근 형태로 뿌리가 갖춰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가 주시는데,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실 때마다 이 뿌리 상태를 보면서 뿌리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경우는 그 긴 뿌리 위주로 잘라서 점차 시간을 두고 잔뿌리들을 발달시켜서 골고루 팔방근 형태로 배양시켜 나가는 형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 상층부 부분도 균형 있게 발달을 하고 실내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죽지 않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무를 보실 때도 이 뿌리를 봤을 때 팔방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잘 자라난 나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뿌리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대칭 관계인 상층부를 보고도 이 뿌리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것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를 잘라줄 때는 원줄기에서 나온 굵은 뿌리 위주로 잘라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뿌리를 돌아가면서 잘라주게 되는데 이것은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원줄기에서 나온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분 사이즈를 줄여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굵은 뿌리를 어느 정도 크기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태로 굵은 뿌리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굵은 뿌리를 잘라주게 되면은 예전에 여기도 잘라놓은 건데 이렇게 잔뿌리가 발달돼서 팔방근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런 잔뿌리가 길게 늘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 부피가 많이 작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잔뿌리가 많이 나와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 뿌리를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이 상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상층부 부분의 줄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뿌리만 정리를 하고 그대로 심게 되면 줄기가 시들거나 잎이 수일내로 하엽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자란 꽃망울이 없는 줄기 위주로 잘라서 정리를 해줄 건데 2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망울이 없고 길게 자라난 이 줄기를 자를 건데, 여기 목질화가 된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이 부분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꽃망울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것도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꽃망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망울이 없는 줄기들을 2마디 정도 수준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 같은 것의 특징이 새순에서 꽃망울이 맺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꽃이 없는 부분들은 좀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주었는데 이제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롬페시아 자스민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흙을 배합해 주겠습니다. 오늘처럼 당근 작업을 많이 한 경우에는 흙을 배합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잘 자라게 한다고 비료나 영양 성분을 이 흙에다가 섞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당근 작업 시에는 기본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흙배합은 지난 가을에 해주었던 것과 동일하게 분갈이흙 7에 펄라이트 1, 그리고 사냐초 1, 강모래 1을 섞어주고 거기에 훈탄 소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을 했을 때 육안으로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의 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어줄 건데 이렇게 배수망을 깔아주고 여기다가 굵은 마사토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배수층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합한 흙을 소량만 이렇게 아래쪽에 넣어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정리를 한 개체를 가운데 잘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좀 더 위에다가 채워주시고 살살살 털어 올리면서 이 뿌리도 안쪽에 있는 것이 펴지도록 해주고 안쪽으로 흙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나무 젓가락으로 돌아가면서 빈 공간이 안 생기도록 약간 다져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을 더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길게 이렇게 올라 있는데 여기 꽃망울들이 있는 몇 개는 그냥 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태를 봐서 이것이 좀 시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 짧게 같은 방식으로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물을 충분히 주어서 배수 상태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뿌리를 좀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직광에 내놓지 마시고 실내에서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 두시면 무난하고, 실외 같은 경우는 밝은 그늘에서 적응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나 영양제는 너무 급하게 주지 마시고 한 달 정도 후에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새순이 돋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조금씩 주기 시작해서 적당량까지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화분 크기가 줄었으니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내 홈가드닝에 있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외형 줄이는 분갈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재로 활용한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키워나가시는데 응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